절대전략입니다. 내일은 중화권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문을 열고요. 뉴스는 하루하루 쏟아집니다. 내일장은 과연 유가증권 시장이 좀 기운을 차려내 줄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에 박준현 운용역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 영역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시장이 봤습니다. 형 맥도둑이라고 하죠. 이 선물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에 주목한 그런 한 주를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지수가 하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시장에 크게 코스피 중심으로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장 초반부터 선물 베이시스가 크게 약화가 좀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집중이 좀 됐다고 좀 그렇게 좀 봐야 돼, 한마디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만기가 지금 영업일수로 따지면 딱 14일 남았거든요. 14일 남았는데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종가는 지금 마이너스 0.75로 끝났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78 정도까지 벌어졌거든요. 백오더션이라는 거죠. 근데 선물이 저평가로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그렇게 된 국면 쪽에서는 결국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시달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quity 투자가들이 5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1조 3천억 매도 중에서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8,500억이 잡혔거든요. 거의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물량 8,500억 정도는 프로그램 매도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8,497억이 매도가 잡혔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8,766억이 고스란히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프로그램 매도 성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연기금들이 오늘 또 3,500억 정도, 연기금은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자산 비중이, 주식 비중이 오버됐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물량 축소라고 좀 봐야 되겠죠. 선물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그다음에 에quity 매도, 여기에다가 오늘 그동안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약 7원 정도 종가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에quity 투자가들도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약세를 좀 보였다. 좀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의 주체별 동향을 본다 한다면 결국은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작년 10월 달부터 형성됐던 일반적인 개인 매수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부분이 오늘 다시 대인이 좀 됐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은 오늘 플러스로 좀 끝났지 않습니까? 0.2% 정도 상승되는데 전일에서 오늘도 HLB가 주가가 비교적 6%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안정을 좀 찾으면서 또 종목별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수비적 보이다 보니까 중성 종목들 중심으로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된, 그다음에 또 최근 이제 중성 종목들이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월요일 날도 상한가 종목이 17개 이상이 좀 나왔고요. 오늘 같은 어제도 한 10개 종목이 좀 나왔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 종목이 비교적 꽤 많이 나왔거든요. 한 10종목 이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종목별 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쿠팡 관련 부분에다가 최근에 시장 이슈 자체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전개가 되면서 원자재를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여전히 풍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전자기업체 관련된 종목들 중심 틈새 장세를 이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 자체는 양호하게 움직였던 게 오늘 시장에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준영 운용님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유난히 상대적인 약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베이시스 악화, 이 선물 시장에서 원인을 좀 찾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거래소에서 1조 4천억이나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시적인 건지 내일장까지도 이 상황이 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내일장의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이 뭐 40포인트 넘게 빠져서 뭐 시장 깜짝 놀라시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환경 자체는 변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뭐 금리가 미국 시장의 유리한 악재 자체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분이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국채금리 상승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완만한 경기 회복 국면 속에서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 국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악재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내일 시장 이제 체크 포인트는 아마 미국 시장도 전일 미국 시장 자체가 혼조 국면에 끝났던 부분 자체가 내일 오늘 밤이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표가 좀 되겠죠. 소매 판매와 그 다음에 FMC 의사록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쪽이거든요. 앞두고 있는 쪽인데 일단 두 가지 부분을 본다 한다면 FMC 의사록 자체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저런 파월 의장 자체가 경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한 12월 달에 0.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한 1.1% 정도 증가할 거라는 것도 전망을 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최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탄력 규모가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만 증시가 쉬었다가 대장을 해서 대만 증시를 비교적 큰 폭으로 3.5% 정도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 반도체 관련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면서 대만의 IT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전개된 게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죠. 연휴 전에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내일 중국 시장의 흐름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선물 하락 부분 자체가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다 했기 때문에 내일 선물 베이시스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지금 선물 베이시스가 막판에 0.75로 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1.7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했던 물량들이 내일은 프로그램 현재로 본다 하더라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늘 일시적인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 자체는 대형 주식시가 하락 자체는 내일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일 만약 베이시스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23이나 3파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떨어진다 한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가상으로 스몰 베이시스를 올려놨다는 자체는 오늘 충분히 지수가 저점을 좀 확인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일 스몰 베이시스의 움직임과 또 외국 수급을 보는 데 있어서 원달러 환율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고 또 사업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사업 보고서 제출된 시점에서 거래 정지되고 상장 국제 심사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부실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체크해 볼 만한 시점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가 내일은 매수로 전환될 만한 가능성도 봐주셨는데 전략도 알려주세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달러 자체가 지금 90 레벨 초반대에서 지금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도 충분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내일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수는 하방이 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110포인트에서 저점을 찍었어요. 그게 22동 평균선이거든요. 현재 22동 평균선이 3,112인데 오늘 정확히 저점이 오늘 저점이 3,115, 저점 22동 평균선 3포인트 위에서 저점이 찍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100포인트는 지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처럼 주가가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지. 어차피 현재 3,000포인트대에서 위로 올라갈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 거. 만일 내일 또 추가적으로 선물 베이스 약화에 따라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 자체는 업종 자체는 여전히 뭐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 민감, 경기 관련 쪽이거든요. 경기 민감 섹터 내에 순환매와 종목 차별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 모멘텀 분화와 함께 또 순환매성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됐는데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죠. 아마 내일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주가 좀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수가 지금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의 장세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상승에 일방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은 중소형 종목 쪽에 일부 좀 포트에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관심 자체는 IT가 지수가 좀 올라가기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IT 반도체 장비 소재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과 앞서 얘기했다시피 순환매 차원에서 건설과 건자재, 그다음에 화학주라든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종목별 차별하니까 실적 호전 종목과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종목 중심에 접근할 관련 종목 중심으로 접근할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미국이 10년물 국채금리 얘기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해석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박준영 운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없었다. 일시적인 수급의 영향이다. 선물 시장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또 되돌림,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좀 살짝 얘기를 해주셨네요. 절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지치셨다면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장을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들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노크해 보시고 또 그 기회 잡으셔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